네, 2부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시 키프로스발 악재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946선까지 밀렸는데요. 외국인들도 무려 7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부터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주면서 개인과 쌍끌이 매수를 만들자 지금 일단 상승 전환에는 겨우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1950선대 아주 초반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한 뒤에 출발 이후 계속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좀 적게 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또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 특별히 SKT의 막내 무제한 통화 얘기 때문에 무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통신주는 아주 도드라지게 세 종목이 모두 다 부진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언제까지 팔려고 하는 걸까요? 기관은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수급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진짜 작정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게 팝니다. 진짜 미리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좀 계속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수급, 오늘도 외국인들은 파는데요.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계속 상반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어제도 소폭 매수했고요. 오늘도 벌써 16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시장에 대해서 한 템포 쉬는 전략,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를 지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을 일단은 보면은 외국인 12거래일째 연속 3월 7일부터 지속된 외국인 매도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어제는 무려 8천억 넘게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요새 보면은 종가에 선물을 더 내리는 모습, 베이시스를 악화시키고 그 다음날 프로그램을 차익 거래를 매도시키는 모습, 지금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그런 모습의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선물 지수가 잠깐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강보합으로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급 상황은 안 좋다.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투신권, 보험권, 은행권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세로 대형주들을 사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파는 물량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900 초반까지 지수가 열려있는 건 분명하지만 주구장창 매일 내리진 않을 겁니다. 자, 야금야금 현물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선물에 의해서 조절을 해가면서 결국엔 지수를 내리는 게 외국인이 지금 의도하는 거고요. 결국엔 외국인이 파는 데는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업황 전망이 안 좋은 것들은 미리 팔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율, 한 차익을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상당히 한율, 원화가 달러 강세에 비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빠르게 1116원까지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되는데 이 추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단기적으로 전망한다면은 결국엔 외국인은 계속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170억 사고 있고요. 코스피랑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은 코스닥에서 130억을 팔고 있고요. 기간 39억을 팔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 확실히 코스닥을 외국인이 주도하고 기간은 약간의 관망하는 모습과 외국인은 오히려 추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전 거래소에서 나타났던 패턴이 최근에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물량은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차익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사실 오늘까지 굉장히 연일 팔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개인들은 3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밀리는데도 계속 사모으는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반등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달만 집계를 해볼까요? 3월 7일, 즉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날부터 집계를 해보면요. 개인은 정확히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근데요, 웃긴 게 대형주를 1조 7,700억을 샀고요. 중형주는 2,200억을 팔았고 소형주는 357억을 팔았습니다. 즉 업종 대표주, 대형주,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것들을 많이 샀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2조 3,50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 대형주 2조 4천억 팔았고요. 더 많이 팔았죠. 전체 물량보다. 근데 오히려 개인과 반대로 중형주 739억을 샀고요. 소형주 63억을 샀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사실 지수를 좀 방어하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8천억을 샀고요. 대형주 5천억 샀고 중형주 1,900억. 대형주에 비해 중형주가 거의 2천억이니까 상당히 포션이 큽니다. 소형주 359억.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하락장에서도 안 되는 종목 계속 따라잡는 건 개인이었고요. 외국인은 대형주 업종 대표주를 팔았고 중소형주로 매기가 갔다는 겁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수급은요. 코스닥 수급이 아닙니다. 코스피 내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한 건데 결국엔 코스닥으로 외국인이 가고 어떤 수급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월부터 거의 시장에서 7천원 가까이 사고 있는데요.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를 외국인은 사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속내로 압축적으로 말하면요. 외인은 자꾸 사지 말라는데 자꾸 사준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좋다. 즉 대형주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을 개인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도 같이 동조하고 있고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다 하락이 나온 것 같다. 계속 사보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안 되죠. 그리고 기관은 이익이 좋아지는, 수급이 좋아지는 것을 사면 된다. 그게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다. 제가 오늘 투자 전략에서 역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펀더멘털입니다. 오늘 기관의 속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요, 사실 코스닥으로 외국인은 몰리지만 어쨌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개별 종목군에서 지수가 빠졌어도 코스닥 지수가 빠졌어도 계속 수급이 좋았던 업종들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올해 작년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기가 잡히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시장에서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기관이 또 그쪽에 이제 집중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 시장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과매도다 하는 분석도 오늘 있었습니다. 121선 이탈했는데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에서 근데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빠진 데 이유 있기 때문에 더 밀리겠습니까? 예, 일단 답변을 드리면요. 오늘 지금 지수가 반등은 나오지만 며칠 동안 하락에 대한 자유 반등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21평선이 1962포인트인데요. 어제 장대 음봉으로 꺾였죠. 오늘 여기까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하지만 다음 주도 전망은 불투명하고요. 키프레스 사태가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그 여파로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 즉 업황 전망이 꺾이고 있다는 거고요. 추가 하락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2월 8일부터 올라오던 코스피는요. 지금 그 라인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번 주 지난주 하락폭이 지수상으로는 컸기 때문에 자율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어제도 하락업종 말씀드리면서 오늘 연속성으로 조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 개인이 이제 따라잡으면은 수수료도 만약에 빼고 먹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늘 굳이 이 라인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고 현물을 팔고 있고 선물을 팔고 있는데 기관은 적극적이지 않은데 왜 먼저 나서서 사느냐? 사실 반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살 때 같이 돌아서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요, 주식이라는 건 투자할 때도요, 주구장창 내리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길목에서 눌림목을 줄 때 사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결국엔 일본 중앙은행이 밤사이 그 구르다 체제가 출범하면서 보다 강력한 부양 정책을 시사했고요. 지금 엔화는 유로화가 약세되면서 안전자산 수요를 강세로 또다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95엔 밑으로 잠깐 내려왔는데요. 결국엔 다음 달 있을 일본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즉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합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피해국은 가장 큰 피해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이머징, 브라질, 러시아 최근에 증시 안 좋은 모습들은 전부 다 이머징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차별화된 시장임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 이보다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요 나쁠 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인트는요 펀더멘탈 되는 종목 지속 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속어를 쓰겠습니다. 뭐 개인들 투자가들 개잡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코스닥을 투자하면 개잡주에 투자한다. 뭐 이런 말들을 농담삼아 하시는데 코스닥이 예전같이 90년대 말처럼 뭐 전부 다 거품인 주식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사실 한일이아라는 코스피에서 대표회사가 횡령한 사건, 정말 뭐 4천억짜리 시총회사가 매출 2조 원을 앞둔 회사가 그런 사건을 벌였는데 아마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속이 쓰리실 겁니다. 앞으로 뭐 절차가 공시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거래소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즉 코스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퍼가 10배가 안 되는 IT 부품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중소형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실적 대비 퍼가 낮아지고요. 또 순자산가치로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이 결국에는 지금 상당히 PBR, 순자산가치로 1배가 안 되는 종목은 많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싸다는 거는 주식을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 지금 안 좋은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 시장 속에서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왜 못 찾고 왜 매매를 안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뢰를 좀 맡기시는 분들 본인이 1시간만 시간을 하루에 투자를 하시면요. 전체적인 수급이 요새는 HTS에서 워낙 좋게 나옵니다. 기간의 수급이 떨어져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 어떤 그런 종목들 사실 되게 쉽거든요. 찾기 1시간만 투자하시면은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지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상황이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군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자할 게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를 개인들 올해는 하셔야지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눈품을 좀 팔아가지고 펀더멘털 되는 종목, 이익이 좀 늘어나는 종목 찾아보셔야겠습니다. 한일이화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으로부터 수급 얘기와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시각 업 종목은요. 기산텔레콤과 인피니티 헬스케어고요. 다음 종목은 조화엔지니어링과 SKT입니다. 자, 기산텔레콤은 아시다시피 이 최문기 테마죠. 미래부 내정자 이슈로 인해서 오늘 다시금 두 자릿수 장중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지금 윗꼬리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이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내 잘하면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 확대로 다시 한번 M&A 주인공 거론이 되고 있죠. 조화엔지니어링은 태국 물관리 사업 낙찰 연기 소식 때문에 오늘 이 물 수처리 테마 종목이 이틀째 부진한데요. 전일 이미 하한가 맞았는데 오늘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갭하락을 동반해서요. SKT는 오늘 솔직히 통신주 동반 부진을 이끌어낸 주인공입니다. 수급도 좋지 않은 모양인데 막내 무제한 통화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을지 잠시 통신주 대응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으로 가죠. 김근호 과장님께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짜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인 기산텔레콤과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 바이오, 이 의료기기 헬스케어가 다 강한데 기산텔레콤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역시나 최근에 이 김종훈 씨에서 이제 최문기 씨로 이 미래과학부 내정자, 장관 내정자가 내정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데요. 기산텔레콤 역시도 그 와이브로 관련주인데 이 최문기 내정자가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이때 이 와이브로와 관련된 그리고 와이브로 통신장비 이 제조업체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뭐 한국과학기술원에 있을 때 이 와이브로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 와이브로 관련주들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좀 소위 말하면 유행은 좀 한번 지나간 것 아닌가
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 때문에 좀 조명을 다시 받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밸류에이션보다는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로 좀 움직인 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산텔레콤 역시도 굉장히 주가가 부침이 심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뭐 고점에서 또 윗꼬리가 굉장히 좀 크게 달리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뭐 수급 이런 측면보다는 역시나 단기적인 테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두 번째인 인피니티 헬스케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렇게 파급력이 큰지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IT 부품업체들도 삼성전자의 벤더가 되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추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을 좀 확대를 1000명을 피력을 하면서 좀 인수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돌면서 오늘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장중에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좀 자리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가장 큰 매물대가 좀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베팅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일단 고민은 좀 해보시고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거래량도 좀 실렸고, 주가도 뭐 12% 정도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느냐 안 가느냐는 사실 좀 고민이 굉장히 좀 필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추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운 이 기산텔레콤과 인피니티 헬스케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인 도하 엔지니어링 그리고 SK텔레콤 보겠습니다. 지금 통신주는 조금 밑거리가 달리긴 하는데 그나마 좀 추세가 제일 양호한 게 SKT인데 오늘 불지른 주인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SKT 얘기 잠시 후에 듣고요. 도하 엔지니어링, 태국 관련된 물테마주 어제 이미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요? 네, 일단 어제 큰 하락 나왔고 오늘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뭐 태국 물관리 사업이 뭐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 수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한번 사보는 자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일단 자리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베팅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좀 중점을 둬야 하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연기가 됐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전저점이 한 5,000원대 부근인데 뭐 사실 한 5,5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은 좀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기관에서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외국인들도 뭐 좀 받아주면서 가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사실 SK텔레콤에 좀 약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해보시면 통신업종이 과연 성장 모멘텀이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좀 던져보시면 그냥 답이 딱 나오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신업종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분명히 성장 모멘텀 물론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적지 않나라는 반문을 좀 하고 싶고 기술적으로 일단 음봉이 3개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장기로 봤을 때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는 성장 모멘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에 대한 해답도 감사하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 조금 조심하고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도하 엔지니어링은 5,500원 정도 조금만 더 빠지면 한번 조심스럽게 담아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해법까지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외국인들 팔아도 기관이 조금 받치기 때문에 1950은 지키면서 플러스권 일단 들어온 이후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물론이고요.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알토란 같은 전략만을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 과매도 국면에 지금 시장에 놓여 있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도 지금 거의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서 시장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한편 정재훈 실장님은 지수 저점권역에 진입했는데 비슷한 말씀이시죠? 이제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과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관심주로 SM을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황규섭 팀장님은 예상된 조정이고 실적 계산주에 대한 접근은 유효한데 IT 부품이나 콘텐츠 오늘도 강한 헬스케어주가 그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1940과 2030의 박스권을 보셨는데 오늘 조금 반등 주고 있지만 1950 라인 조금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 오늘도 일단은 관망하고 확실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재접근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기다리자라는 쪽의 스탠스세요. 마지막으로 정광익 대리님은요, 이익 상향 조정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실적주 보자라고 하시는 황규섭 팀장님과 역시 맥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조금 과열 양상을 띠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해도 괜찮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끼리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전문가의 의견에 얼마나 비슷하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동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 5분의 의견 저희가 살펴드렸는데 어떤 분하고 혹시 의견이 조금 비슷하신가요? 예, 저도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이제 25,000 계약을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더 이상 나오기는 쉽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현물 동시 순매도로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거의 이제 마지막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저점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는 가운데 기관의 대응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학주에 대해서 기관의 순매수가 대량으로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그런 HSBC PMI 지수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온 점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지수도 1차 상승 후 조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제 거의 막바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지수는 이미 121선을 깬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적인 모습을 보일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요. 예. 그 삼성전자가 일단 저희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임도 제일 양호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 그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시작이 갤럭시 S4 발표일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연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의 종목을 매도하는 데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가담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121선을 깨지 않고 지지력 확인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는 물론 121선을 하회해서 저점이 아직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바로미터로 보고 삼성전자가 121선을 깨지 않는다면 너무 이렇게 지금은 걱정보다는 종목을 찾는 데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1%가량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계속해서 잘 관찰하시고 보시는 종목에 집중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강한데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많이 나왔지만 만만치 않게 많이 오르는 오늘 인포피아가 관심주라면서요. 혹시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가격대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바이오 헬스케어나 의료 장비 쪽 주식들의 이제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쪽 분야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분야라는 그런 쪽에서 좀 더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큰 폭에 올라가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의료,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 장비 회사 예전에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삼성 메디슨이 됐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 장비 쪽 회사를 인수 가능성을 타진을 하면서 지금 관련된 주식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작년에 이제 24,900원까지 갔었고요. 최근에는 작년 10월달 코스닥 장이 좋았을 때 17,800원까지 가다가 코스닥 장이 조정받았을 때 다시 10,000원까지 빠졌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다시 그 부근까지 15,000원 이상 부근에서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매수 시점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런 가능성, 추가 인수 가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분간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오늘 장에서는 가장 강하지만 가장 강한 데에 따라서 이제 매수하시는 것도 단기 매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인포피아를 좀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인포피아를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니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오르면서 이제 17,000원 갔었었는데 지금도 7% 이미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언제쯤? 지금 그냥 바로 현재가에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준비했을 때는 인포피아가 한 4% 5% 정도에서 네네. 움직일 때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아무래도 모멘텀이 강력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큰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오늘 가장 강하기 때문에 거기 인포피아를 매수 시점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잘 보시고 매수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역시 아까 13% 장중에 13%까지 가다가 지금 10% 정도 하고 있는데 인포피아 역시 한 지금 7% 정도지만 한 6% 정도에 제가 물론 매수가를 16,150원이라고 잡았지만 그것보다 살짝 높여서 한 16,300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보는데 손절 라인은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있는 15,000원 정도, 60일선이 있는 15,000원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갭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 그 사이 지키겠죠. 뭐 인포피아 조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7% 상승합니다만 6% 정도 상승에 걸리는 16,300원 정도의 진입가 주셨습니다. 우리 동부증권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하고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진의 007 작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인 매도세가 거의 3월 17일부터 좀 계산을 해보자면은 3월 7일부터인가요? 한 2조 이상 일단 물량이 쏟아져 나와줬는데 오늘 장에서도 일단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량이 한 500억 정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크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왜 제가 아직이라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웨인의 매도세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한번 웨인들의 매수세를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52포인트인데 역시나 어제 이제 유럽장과 미국장과 다르게 또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네요. 참 죽겠습니다. 저도 힘이 듭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좀 버티시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1950포인트까지 일단 내려온 상태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한 194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1950포인트 부근에서는 여지없이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 드려보겠고, 코스닥은 쉽게 빠지진 않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뭐 한 코스닥 제가 530포인트까지 조금 최악일 경우 말씀 좀 드려봤는데
코스닥 540포인트 내외로 좀 떨어질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 크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자, 26일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미리미리 종목들이 서서히 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코스닥 중심으로. 그래서 코스닥이 530포인트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하락폭이 심화된다면은 매수 포인트로 좀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4월달 기대해 볼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 금리 인하 이번엔 좀 기대를 해봅시다. 자, 일본 쪽에서 양적 완화 의지 한 번 더 강하게 내비쳐 줬고요. 좀 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 미국 쪽에서 지속하고 있는 흐름 봤을 때 4월 달에는 금리 인하 부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는 역시나 다음 주부터 해서 서서히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종목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종목 얘기부터 드려볼 텐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버브 반도체가 있었고 한국콜마 홀딩스가 있었고 경동나비엔이 있었는데요. 자, 경동나비엔은 어제 손절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손절이 지금 넘어간 상태라서 손절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어버브 반도체랑 한국콜마 홀딩스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국콜마 홀딩스가 오늘 장에서 약간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종목 16,200원에 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고 오늘 좀 약간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낙폭 끝맺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뭐 100원 좀 싸게 들어가긴 했는데 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조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밑꼬리 좀 달고서 다시 반등 나온다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기회, 좀 더 상승폭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서도 아직 차트 흐름 깨지지 않았고요.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을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현재 보유하도록 하고요. 저번에는 뭐 여러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여러 가지 많은 종목도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은 먼저 어제 가지고 나왔던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지금 최근에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수급을 보니까 이 종목 어제도 그랬고 계속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14만 주 이상의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한 상태이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준 게 이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기관들이 꾹꾹 눌러 담으면서 주가를 꾸준하게 지금 언제부터? 3월 달부터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도 물량이었던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강하게 턴을 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최근에 다 쌍끌이 먹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 역시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분명히 이 박스권 돌파해서 얼마까지는? 11,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고 최근에 시장폭은 이렇게 빠졌지만서도 종목은 밀리지 않았거든요. 자, 버팀목이 있다는 소리 종목 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장만 살아 움직여준다면은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은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오늘은 제가 조금 진짜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그 직전의 종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영진약품이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매출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한 1억 정도 약간 마이너스는 났지만서도 작년 대비해서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고 적자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고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당기 순이익도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이 되게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큰 폭의 상승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한번 빠진 이후 다시 제자리를 지금 딱 찾아온 그 흐름의 종목인데 이 이제 영진약품에서 새로운 이제 드링크제를 조금 이제 내놨습니다. 드링크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음양각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양의 정력을 발동한다 이런 소리인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이슈가 된다면은 큰 인기를 끌면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조금 발기부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테마성도 좀 가지고 있다. 한번 반등을 준다면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차트 흐름상으로도 이 밑에 거래량 보시면은 약간의 좀 모으는 듯한 흐름 자체가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이라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전이라면 작전? 저는 작전을 믿지 않지만서도 큰 폭의 한번 상승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을 좀 뽑아드리려면은 오늘 두 종목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포스코엠텍과 영진약품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포스코엠텍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하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추천 안 드렸지만 오늘 추천드립니다. 현재가 매수하시고 3% 수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한번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2,000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나오면 2,000원까지 한 방에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급등 차트 한번 기대해 보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공공시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이 산다 한들 외국인들이 조금만 많이 판다 싶으니까 다시금 하락하네요. 이번 주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장인데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금 1949. 예, 계속 1950을 중심에 두고 정말 시속 게임을 오를지 말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중국장 이제 막 열린 것 같은데 분위기 한번 볼까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HSBC가 내놓은 3월 PMI 지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모멘텀이 됐는데 이제 중국 증시 자체도 반등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사항부터 전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중국 증시의 그 반등폭이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10% 상승한 2326.9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23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3월 HSBC 제조 PMI 지수는 이제 51.7을 기록하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 그리고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증시가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3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의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월 첫 주 상무부에서 발표한 농산품 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농산품의 가격 하락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A주에 대한 신설 계좌 개수가 16만 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유동성을 위한 자금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5대 은행의 작년 순이익 또한 7,500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2,300선 내외에서의 혼조세가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장 분석은요, 우리 우성재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 마비로 급등했던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21일 어제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보안주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이번 사건에서 안랩 하우리 등 보안업체들의 보안 통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신규 투자의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넥센타이어, 코스맥스, NHN 등입니다. 3월 결산법인의 배당 투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증권보험주의 결산월이 12월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3월 배당 투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금융사와 방송사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당일에는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는데요. 어제는 바로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조금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반사익이 하루 만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주요 방송사 은행 전산망이 이제 지난 20일 전산망 마비로 지난 20일 급등했던 정보보안 관련 종목들이 하루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천하 이제 끝났던 모습인데요. 국내 최대 보안 업체인 안랩이 21일 전날보다 6.62% 하락해서 이제 74,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안랩의 주가는 이제 전날 장 막판에 방송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6.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바로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료 백신 프로그램의 알약을 만드는 소프트 업체인 이스트소프트도 전날보다 12.8%가량 이제 하락을 했었고, 소프트포럼, 넥스지, SGA, 윈스테크넷 등의 정보 보안주도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전산망 장애가 없었던 SBS의 보안 제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장 초반 나홀로 상승세를 탔지만 오후 들어서 이딴 매도세에 전날보다 4.88% 하락한 6,820원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보안주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이번 사건에서 안랩, 하우리 등 보안업체들의 보안 통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2011년 발생한 네이트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스트소프트의 백신 업데이트 서버를 탈취해서 해킹에 이용하는 수법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2009년 디도스 사건과 달리 보안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대형 보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종목 주가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매출 증가 등 펀더멘털 개선과 연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은 결국 보안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상승은 단기 상승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번에는 좀 유달리 좀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도 흐름 보시고, 지금부터의 보안주에 대한 이런 안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좀 멀리 두시고 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흔히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까지 끌어올릴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지만 일단 넘기고 나면 기업 전체의 이익 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이 효자 역할을 톡톡하게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렇게 신규 투자 손익분기점이 정말 코앞에 있는 기업들 모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올해 신규 투자 이제 손익분기점 BEP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코스맥스, NHN 등이 올해 신규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입니다. 신규 투자를 단행한 이들 기업은 비용 투입으로 인해 이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들 신규 사업은 일단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뒤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안정화를 이루면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며 이 기여도를 올리는 그런 성향을 이제 띠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은 관련 기업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올해 들어 지난 2월 중순까지 26.25% 급락을 했지만 이후 창녕공장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연초 수준으로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NHN은 올해 들어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코스맥스도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양산 공장과 중국 공장에 이어서 2010년 총 50만 제곱미터 규모 용지의 창녕 공장을 착공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동 이후 지난해 2분기 30만 개, 3분기 83만 개, 4분기 100만 개로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 수준은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출하량 120만 개 수준이 돼야 창녕 공장의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2분기부터 유럽의 피아트와 스코다 등의 신규 타이어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맥스는 지난 8일 중국 광저우의 대지 한 26,282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 6,800제곱미터의 2층 건물 규모의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60억 원이고 연간 생산 능력은 4천만 개 수준입니다. 올해 1,000만 개 이상의 생산력으로 매출액 100억에서 150억 원을 돌파를 했으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상하이 공장에서 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75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과 화장품 전문점 등 유통 채널이 증가하는 데다 광저우 지역 신규 고객 발굴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광저우 공장의 중국 내 실적 기여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론칭한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라인의 매출액이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란 메신저가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이 라인이 메신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NHN의 주가 전망, 그 라인에 대한 전망 또한 우리나라에서 밝진 않지만 해외적으로는 좀 많이 밝은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NHN에 대한 관심 또한 가져보시는 것이 괜찮은 투자 전략으로 가는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관련해서 넥센타이어 그리고 코스맥스, NHN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배당주가 대안투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배당 투자의 허화실은 무엇이고 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시원치 않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종목들도 많이 이제 좀 상승한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되면서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적고 그리고 시장 대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를 그냥 고배당주라 해서 무조건 사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뭔가 배당주의 투자 전략 한번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고배당주로 불리는 종목 중에는 10%가 넘는 시가 배당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10%라는 것은 10,000원짜리 종목을 산다 그러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하고 배당주를 고를 때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조건이 시가 배당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종목들을 산출해 본 결과 KPX 생명과학 그리고 신풍재지, 영풍재지, 진양폴리 등 4개의 종목이 지난해 시가 배당률이 무려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20개 상위 종목들의 시가 배당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8.57%를 기록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배당률만 보고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그건 아닙니다. 시가 배당률 외에도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당 지속 연수와 배당 성향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3년 혹은 4년 연속 배당을 했다면 해당 회사에 별 문제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과거와 같은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성향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 성향이란 회사의 법인세를 공제한 단기 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를 원한다면 지금 사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 AA- 이상인 일부 주식들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회사채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당 배당금이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주의 특징상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고 이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유망 종목으로 떠오르는 것은 지역 난방공사, SK가스, 삼천리, 경동가스 등이 좀 배당주로서 좀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1950선 지키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번 주 주봉을 만들게 되는데 3주 연속 하락이 유력시 되고요. 코스닥 역시 이번 주에 같이 꺾이면서 7주 만에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식 투자 조금 미루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